여러분, 우리가 알던 경제의 규칙, 그게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. 정말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거든요. 오늘 이 경제 퍼펙트 스톰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고, 아니 오히려 이걸 기회로 삼아서 번영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퍼펙트 스톰이라는 말 들어보셨죠? 이게 그냥 뭐 한두 가지 안 좋은 일이 겹친 수준이 아니에요. 여러 개의 초대형 위기가 한꺼번에 덮치는 말 그대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말하는 겁니다. 그리고 지금 바로 그 폭풍의 한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. 여러분은 이 거대한 파도에 맞설 준비 정말 되셨나요? 네, 41.6%. 이게 대체 무슨 숫자일까요? 한때 서울에서 가장 핫하고 활기 넘쳤던 곳, 바로 가로수길의 현재 상가 공실률입니다. 믿어지시나요?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라고 불리던 곳이 지금은 텅 빈 유령 상권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뜻이죠.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마주한 현실의 민낯, 그대로인 겁니다.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면요. 푸드푸어라는 정말 낯선,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신조어까지 등장했어요. 이게 단순히 남들보다 좀 덜 가진다, 이런 상대적 빈곤의 문제가 아닙니다. 당장 오늘 한 끼를 걱정해야 하는 절대적 빈곤이 우리 사회에 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예요. 자, 13만 건, 정확히는 12만 9,984건인데요. 이게 작년 한 해 동안 신고된 먹튀, 그러니까 무전취식 사건 건수입니다. 역대 최다 기록이에요. 근데 이거 어디까지나 신고된 건수일 뿐이죠.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겁니다. 그만큼 경제적인 어려움이 사람들을 정말 절박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참 씁쓸한 지표입니다. 아니,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? 이 텅 빈 상가들,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생계형 범죄들. 이 모든 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, 이 거대한 폭풍을 만들어낸 재료가 뭔지, 지금부터 하나씩 해보겠습니다. 이 퍼펙트 스톰은요, 정말 여러 재료가 아주 절묘하게 나쁜 쪽으로 섞여서 만들어졌어요. 먼저 미국발 25% 상호 관세 폭탄. 이건 뭐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에 그냥 직격탄인 셈이고요. 철옹성 같던 미국 주식시장. 나스닥마저 15% 넘게 폭락하면서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졌죠. 여기에 사상 최고치를 매일 경신하는 가계부채와 여기저기서 부실 징후를 보이는 금융기관들까지 위기를 위한 모든 재료가 다 모인 셈입니다. 자, 이게 또 흥미로운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.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경기 침체는 항상 어떤 특정 패턴을 보였거든요. 바로 실업률이 역사상 최저점을 딱 찍은 직후에요. 마치 낚싯바늘 모양처럼 급격하게 치솟으면서 침체가 시작되는 피싱 훅 패턴이라는 겁니다. 그리고 지금 바로 그 낚싯바늘의 끝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. 자, 이런 위기 상황에선요, 남 걱정할 때가 아니죠. 당장 내 돈을 맡긴 은행, 안전한지부터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.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. 딱 두 가지만 보세요. 첫째, BIS 비율. 이건 은행이 얼마나 튼튼한지를 보여주는 건데 무조건 8% 이상이어야 안전합니다. 둘째, 고정이야 여신 비율. 이건 떼일 위험이 있는 대출이 얼마나 되냐는 건데 7%보다 낮아야 해요. 딱 이 두 가지만 기억하고 확인하셔도 내 돈을 지킬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하는 셈입니다. 그런데요, 여러분, 모든 위기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. 누군가에게는 정말 모든 걸 잃는 파멸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되기도 하거든요. 이제 이 폭풍 속에서 가라앉을 것인지 아니면 이 파도를 멋지게 타볼 것인지 그 갈림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혹시 그 유명한 드라마 대사 기억하시나요? 파도에 쓸려갈 것이냐, 파도에 올라탈 것이냐.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이 거대한 경제 파도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요? 속수무책으로 휩쓸려가는 희생자가 될지 아니면 그 파도의 꼭대기로 올라타는 서퍼가 될지. 그건 바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. 네, 맞아요. 역사적으로 보면요, 이렇게 극심한 혼란기는 언제나 부가 재편되는 시기였어요. 모두가 공포에 떨면서 자산을 내던질 때 냉철하게 기회를 포착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그런 부의 사다리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겁니다. 가장 중요한 건 이 혼돈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 거죠. 자, 그럼 좋습니다. 그 기회를 잡으려면 대체 뭘 해야 할까요?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. 이 폭풍을 제대로 항해하기 위한 여러분만의 금융 플레이북, 그 구체적인 생존 전략을 하나씩 펼쳐보겠습니다. 핵심 키워드는 바로 구조조정입니다.
그냥 뭐 좀 아껴 쓰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. 내 재무 상태의 내 기둥, 그러니까 자산, 부채, 소비, 소득, 이 전체를 완전히 새로 설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. 이 네 가지는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바꿔서는 이 거대한 폭풍을 절대 견딜 수 없습니다. 자,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게 바로 소비 구조 조정이에요.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내 월급이 450만 원이 안 되는데 이 차를 유지하는 게 맞나? 이번 여행 경비 내 연봉의 5%를 넘지 않나? 처럼 모든 지출에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. 이런 커피 한 잔, 옷 한 벌 같은 사소해 보이는 습관부터 통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내 돈의 흐름, 그 주도권을 내가 주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요, 저축이랑 투자 전략도 소득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. 자,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만약 내 월 소득이 250만 원 미만이다? 그럼 투자는 0%, 쳐다보지도 말고 오직 100% 저축에만 집중해야 합니다. 종잣 돈 1억도 없는데 하는 투자는 투자가 아니라 그냥 도박일 뿐이에요. 소득이 400, 500만 원으로 늘어났을 때 그때 비로소 투자 비중을 10%, 30% 이렇게 조심스럽게 늘려가는 겁니다. 워렌 버핏이 늘 말했듯이 모든 투자의 제일 원칙은 잃지 않는 것, 즉 튼튼한 원금을 만드는 겁니다. 자, 지금까지 우리는 위기의 실체가 뭔지 분석해봤고 또 살아남기 위한 플레이북도 같이 살펴봤습니다. 근데요, 이 모든 전략을 관통하는 절대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대원칙이 있습니다. 이 새로운 현실을 항해하는데 꼭 필요한 나침반 같은 거죠. 바로 투자의 현인이죠. 워렌 버핏이 한 말입니다. 가장 중요한 기초는 지속적인 저축이다. 결국 어떤 화려한 투자 기술이나 경제 예측보다도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는 꾸준한 저축이라는 이 단순하고도 강력한 습관이라는 거죠. 이게 모든 재무 전략의 출발점이자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. 워렌 버핏의 그 말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. 버는 것보다 적게 쓰는 삶을 설계하는 것. 너무나 단순하지만 사실 이게 전부라고 할 수 있죠. 이 강력한 진리야말로 어떤 경제 폭풍이 몰아쳐도 우리를 굳건히 지켜줄 단 하나의 닻이 될 겁니다. 여러분, 세상이 바뀌었습니다. 예전에 통했던 성공 공식,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아요. 완전히 새로운 게임이 시작된 겁니다. 이제 새로운 게임의 룰을 익히고 나만의 전략으로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. 자, 게임의 룰은 바뀌었습니다. 여러분은 이 새로운 게임을 할 준비가 되셨습니까?